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오늘은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 준비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강동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동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고요. 그 노인분들 대상으로 저희 과 특성이 또 그러니까 많은 질환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특히 근골격 질환을 담당해서 주로 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번에도 비욘디 한번 나와주셔서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대로 운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노년기의 바른 자세잖아요. 좀 노년기의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뭐든지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퇴행성 네. 변화나 이런 게 진행되니까 그게 이제 근골격 질환부터 시작이 되면 본인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세가 일단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동반되는 뭐 통증이든 여러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한 15분 정도 진행하고 그 뒤에는 교수님과 함께 이 자세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들 직접 배워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보시면서 직접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게 시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세에 대한 얘기 시작해 볼 텐데 네. 먼저 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세가 조금 망가지는 양상들 어떻게 좀 망가지게 되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자세가 네. 제일 편한 자세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내가 편한 자세를 자꾸 하게 돼요. 그게 쌓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내 버릇처럼 되는 거니까 대부분 자세가 이제 등이 구부러지는 자세, 네. 그리고 목이 앞으로 빠지고 네. 편하게 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면 휴대폰 보는 자세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많이 한 자세거든요. 그렇죠. 지하철 타면 거의 뭐 98%가 똑같은 자세라고 다들 있는데 이러고 계시잖아요. 예, 제일 편한 자세가 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들이 이제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심화될수록 아까 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나 문제들이 좀 생길까요? 대체적으로는 매번 그 똑같은 방법을 그 자세를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근육이 굳어요. 네. 그리고 점점 진행하면서 관절도 이제 운동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 중에서 특히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의 압력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협착증이 진행되고 결국엔 나중에 신경까지 이제 자극을 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1.5 거북목이 진행되면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게 척수병증, 그러니까 신경 마비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90살이 이제 넘게 살게 되잖아요. 그게 쌓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술까지 진행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보시기에 이런 자세 때문에 망가지신 분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네. 디스크 빵 터져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서서히 뭐가 나빠지는데 이게 머리에 풍이 왔나? 뭐 한쪽에 힘이 빠지고 양쪽 다 뭐 다리에 힘 빠진다 이렇게 오시는데 그 중에서는 물론 대부분은 근육이 감소가 돼가지고 오는 분들이 제일 많지만 그런 협착증이나 이런 게 진행돼서 마비 증상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수술적인 케이스가 오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수술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좀 운동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자세로 발생한 질환들을 운동으로 어느 정도 좀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뭐 근본적인 걸 다 네. 운동으로 해결하겠다 그거는 어렵고요. 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왔을 때 저희도 얘기하는 건 그 자세,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운동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그때만 반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부터 고치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운동을 같이 하면 당연히 그 재발하는 율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데 중요성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사를 맞든 뭐 수술을 하든 자세가 안 좋으면 좀 다시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인가요? 그렇죠. 뭐 집에 가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차피 쌓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 한 개 딱 넘어가면 그때 이제 질환이 되는 거니까
뭐 저희 재활학과 입장에서는 항상 그걸 예방하기 위한 잔소리를 많이 하죠. 네. 아무리 뭐 치료해보고 병원 와봤자 자세한 점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운동 배워보기 전에 그 교수님께서 준비한 좀 강의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원래 주제가 노년기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자세 변형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생기면서 자세 병이 오고 대표적인 게 등이 구부러지고 배는 나오고 무릎은 잘 안 펴지니까 팔자그럼 하게 되고 뭐 목은 당연히 앞으로 빠지니까 거북목이 되고 걸을수록 계속 이제 밑을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 교육을 할 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거울을 옆으로 서서 이제 봤을 때 귓구멍하고 어깨 높이하고 그다음에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 있는 위치, 저 밑에 보면 발목 있는 복숭아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위치가 일직선이 되는지를 우선 맞춰보자. 이걸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뭐 지침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또 질환 중에 노년기에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왜냐면 압박골절 같은 게 생기면 또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방하는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 여러 가지 그 근력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그걸 예방하려면 청소년기 때 열심히 뛰어다니고 놀고 뭐 이런 중력을 주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걸 청소년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이걸 열심히 하게 되면 오히려 통증을 더 일으키는 뭐 관절이나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래 오면 제가 이제 이따가 시험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기본 운동부터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아, 이게 무슨 운동이야?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기본 운동이 맞춰줘야 자세가 유지가 되고 그 자세가 유지가 돼야 그 다음 단계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갖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슴 펴기 운동 또 그 옆에서 이제 봤을 때도 손등이랑 팔꿈치가 네. 그 침대 바닥에 닿도록 해야 돼요.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 어깨 관절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꾸부정한 자세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변형이 오니까 실제로 이게 안 닿거든요. 근데 앉아서 할 때는 내가 들어야 되니까 힘들지만 네. 누워서 할 때는 그냥 내려놓기만 해도 그렇죠. 힘만 빼도 되니까 이렇게 간단한 운동 가지고도 가슴 펴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세까지 잘 되면 만세까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문틈이나 아니면 그 우리 뭐 받침대가 있으면 더 좋은데 거기를 중력을 이용해서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가볍게 미는 동작으로 하는 것도 응용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복근 강화 운동 뭐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 체력장에 좀 문제가 많은 게 그거는 시험을 보기 위한 복근 강화 운동이었거든요. 네. 윗몸 일으키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일단 골다공증 있는 분들한테는 제한이 좀 많이 있고요. 오히려 압력을 더 받아서 디스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개만 살짝 들던지 누워서 다리만 살짝 들어도 충분히 복근 강화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누워서 침대에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강화 운동도 기본적인 운동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복근 키우겠다고 좀 윗몸 일으키게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그렇죠. 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근감소증이 하여튼 노화에선 제일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근감소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거냐 관건인데 그럼 무조건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령껏 해야 된다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운동 목표 자체는 일단 근육량 늘리고 힘 키우고 잘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 동반되는 골밀도 수치를 높이는 게 목표는 되지만 네. 개인적인 목표가 다 설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다리 근력 강화 운동하는 운동 예제 중에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거기에 발목까지 머리 쪽으로 당겨주면 종아리 근육도 스트레칭이 동시에 되니까 이런 기본 운동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따가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대부분 얘기하면 대충 하고 오세요. 좀 쉬워 보여가지고 네, 대충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디테일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게 힘들면
그 자체의 운동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누워서 하는 걸 쭉 말씀드리고 그 응용 동작을 또 이따 얘기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력 강화 운동을 할 때 바깥에서 많이 걷는다. 뭐 만보 걷고 2만보 걷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몸무게를 조금 부족한 좀 보완할 수 있게 하면서 하면 관절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 높이 있는 수영장에서 그 걷는 운동만 해도 근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게 되고 내 몸무게를 75%를 방어를 해주니까 예, 관절이 훨씬 부담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서 열심히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영은 그냥 몸을 푼다라는 개념으로 하시고 오히려 걷는 연습을 물 안에서 한다. 오히려 그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게 동네 스포츠 센터 같은 데 가보면은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조금 수중에서 걷는 운동을 하면은 좀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네. 바깥에서 뛰어다니는 것보다 네. 물 안에서 노는 게 훨씬 낫다. 사실 뭐 만보 걷기, 2만보 걷기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 스포츠 센터 같은 데 가셔서 수영장을 걸어보는 운동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됩니다. 가슴 펴고 앞을 쳐다보면서 걷는 게 기본이고요. 네. 대부분 꾸부정한 자세로 걷거나 뭐 힘들면은 지팡이를 잡고 걷거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그거 하기 전에 똑바로 서는 연습을 한 다음에 걷는다라는 걸 기본으로 하시고 네. 시간 자체는 낮 시간 동안 하는 게 좀 좋다고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신발, 운동화를 네. 신고 걸으시는 게 좋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보다는 평지를 걷는 게 자세도 유지할 수가 있고 관절의 부담도 줄어드니까 그런 걸 또 유념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응용하는 방법 중에 또 자전거 운동은 실내에서 네. 바깥에서 타는 게 아니고요. 실내에서 등받이 있는 자전거로 타시면 꾸부정한 자세가 거의 바깥에서 타면 100%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힘드니까 계속 이러고 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이제 그 사이클 같이 네. 이제 꾸부정하게 타는 뭐 그런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저절로 거죠? 등이 구부러지는 자세를 네. 나도 모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내 자세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면 등을 기댈 수 있는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게 좋겠다.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분산시켜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걷는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다리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1시간에 한 번.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기본 동작을 먼저 해주고 일어나서 10분 왔다 갔다. 그래서 그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10번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10분씩 걷는 거를 10번 하는 거니까 결국엔 1시간 40분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100분이니까. 네. 바깥에 나가서 한꺼번에 만보 걷고 아이고 힘드네 하고 15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단 그렇게 자주 움직이는 게 근육도 도움이 되고 관절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니까 걷는 방법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이 계속하는 것보다 자주 해주는 게 그렇죠. 짧게. 이게 더 네. 좋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운동. 이거는 저도 이따가 그 예제를 못 보여드립니다. 저도 못하는 노인분들이 거기 이걸 할 수가 때문에. 근데 저 네. 자세가 제일 네. 기본으로 하는 게 요가잖아요. 아, 네. 네, 요가의 기본 자세가 보통 한 8가지 정도는 되는데 네. 그 중에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저런 동작이나 아니면 일자로 목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는 동작들이 기본 동작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 모아놓고 따라하세요 하는데 옆에 사람은 잘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운동 교육이라면 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런 동작들이 왜 안 좋냐면 골다공증 특히 있는 노년분들한테는 네. 등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아. 압박골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전체적으로 실리는 저런 구부리는 동작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동작, 요가 기본 동작도 내 몸에 맞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동반돼서 방금 네. 얘기했던 윗몸 일으키기, 이것도 왜 안 좋은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도 밑에 뭐가 있든지 이렇게 집어드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부담이 되고, 이미 또 압박골절을 한번 이렇게 당하신 분들은 그런 동작하면 또 그 골절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밑에서 뭔가 놓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든지 물건들이 그렇게 있으면 미리 다 책상 위에다 놓고 생활을 하자. 이제 이렇게 교육도 시켜드려요.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굴곡시키고 굽히는 동작은 다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걸을 때 아까 지팡이 잡고 다니거나 아니면 보행기를 또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양손으로 예. 잡는 거. 그 워커 같이 돼 있는 거지만 그게 네. 제대로 사용을 하면 원래 몸에 딱 붙여가지고 내 몸에 똑바로 세운 다음에 그걸 끌고 가듯이 균형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원래는 주 목표가 되는데 그거를 편하게 하려고 꾸부정한 자세로 끌고 다니면 아까 안 좋은 자세가 제일 뭐 평상시에도 하던 자세 그게 안 된다 그랬으니까 네. 그런 자세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려면 걷지 마시라 하고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사실 보행기 가지고 다니시는 어르신분들 중에 네. 똑바로 자세 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다 그냥 구부리고 이렇게 의지해서 가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본인은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서서 똑바른 자세를 만들고 걷는 연습을 하시라 얘기를 드리고요. 그거 대신에 이제 저는 요거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등산할 등산 때. 스틱. 네. 그러니까 지팡이는 한쪽으로 특히 잡고 위를 잡게 되니까 한쪽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등산 스틱은 앞으로 잡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길게 이제 만든 다음에 양쪽으로 잡고 다니면 균형 감각도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지팡이 들고 다니면 어디가 아픈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거는 저 사람 운동하는구나. 건강해 보이는 효과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대신 저게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 이거를 밸런스를 잡게 하는 것도 우리 그냥 걸을 때 팔 반대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충분히 저걸 가지고 서는 연습도 하고 걷는 연습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외래 오실 때 저거 갖고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박수 치면서 칭찬해드리죠. 교수님께서 좀 저걸 많이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서 자세를 유지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잡는 건 내가 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여기에 내가 하중을 좀 줘가지고 기대는 자세를 한다 그래도 많이 구부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밑으로 잡거나 아니면 끌고 다니는 식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실제로 저걸 해서 그 자세 자체가 달라지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자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까 귓구멍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옆에 사람이 요가 열심히 하니까 저거 따라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딱 만들어서 특히 전문가가 상의한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운동은 쉬운 운동이 기본이니까 이게 설마 운동이 될까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부터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야 그 다음 운동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노년기에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낙상 위험성을 꼭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좀 강의를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코너에서 항상 쉬운 운동, 노인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운동 시연을 저희가 시작할 텐데 보시면서 꼭 본인의 몸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쉬운 운동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이 대부분 누워서 하는 운동도 많잖아요. 네. 처음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니까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포지션해 주시면 제가 바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네. 말씀드렸듯이 그 누워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가슴 피는 자세가 돼야 되니까 네. 올바른 자세는 요거였나요? 그렇죠. 네. 올바른 자세는 귓구멍하고 어깨랑 여기 고관절, 그다음 저 밑에 있는 발목까지 일직선이 되는지를 본인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울 보고 뭐 샤워할 때 이제 확인해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게 잘 되면 올바른 자세지만 대부분은 목이 이렇게 빠지고 등이 구부러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배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걸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중년 네. 남성분들의 자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릎도 안 좋으시면 대부분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요 가슴 펴고 배는 살짝 집어넣는 요런 자세를 앞을 쳐다보면서 내가 생활한다. 그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구부정한 자세가 되는 거를 예방하는 첫 번째가 이제 누워서 하는 기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쉬운 누워서 하는 운동이니까 지금 네.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누울 때는 우리 보통 이제 베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베개는 그냥 일반적인 베개 쓰시면 되는데 똑바로 누워서 네, 꼭 이 베개일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평소에 쓰시는 베개입니다. 네, 똑바로 누워서 있는 자세에서 침대에 손등이랑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가능하신데요? 네. 무난히? 근데 이제 여기 가슴이 네. 그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구부리는 자세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손등이
팔꿈치가 땅에 안 닿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닿더라도 힘만 빼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자세에서 만세까지. 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기지개 켜듯이 하는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운동이야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관절 범위의 가동을 넓혀주는 효과도 있고 근육 자체 짧아지는 것도 풀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이나 꾸부정한 자세 분들은 이것부터 먼저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쭉. 아침에 밀면서. 알람 듣고 일어나서 그렇죠. 일어나기 전에 네. 이렇게 운동 한 번씩 하고 일어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면은 참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배 집어넣는 연습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배 집어넣는 연습을 그냥 힘을 줘서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살짝 세워놓고요. 배에 집어넣는 그 자체 기준은 허리가 우리 원래 S라인이 있으면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올려놓으면 그게 약간 편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자체에 뭐 손이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으면 배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배를 지그시 땅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네. 눌러주듯이 미는 네. 건가요? 내가 힘을 줘서 그거를 할 수도 있지만 눌러주면 쏙 들어가 있는 곡선이 배 그 바닥에 네. 닿는 느낌이 나면서 이 골반이 이렇게 살짝 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결국에는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도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고 배 나오는 느낌을 우리가 복식 호흡하듯이 네. 연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누워서 침대에 일어나기 전에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그시 눌러서 한 5초에서 10초 이내에 있다가 또 지그시 펴주고 네. 이런 동작들이 하는 게 기본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게 특히 ong덩이 주변이나 네. 그 다음 요 허벅지 주변에 있는데 근육이 짧아져 있는 분들도 많고 꾸부정한 자세가 되면 거기에 구축이 되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젖히고 하는 거는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리를 당기는 식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쪽 다리씩 뭐 양쪽을 동시에 해도 되지만 허벅지 뒤를 잡고요. 뒤를 잡고. 무릎을 잡는 게 아니라 네. 뒤를 잡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엉덩이 뒤에 있는 네. 근육이랑 허리 있는데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나는데 저같이 이제 허벅지가 좀 두꺼운 사람들은 잘 안 닿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되는 분들이 이걸 쭉 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면서 여기에 느낌이 오게 이제 해주면 좋고요. 요게 잘 되는 분들은 뭐 반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은데 바깥쪽을 잡고요. 허리랑 등은 땅에 붙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요걸 쭉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가 돌아가면 안 되고요. 여기 네. 붙어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허벅지랑 요 엉치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나요. 최대한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허리를 비틀면서 하는 동작은 유연성 운동하는 다른 동작이고요. 네. 실제로 엉덩이 주변의 근육이나 허벅지를 스트레칭하는 기본 동작은 이렇게 당겨주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90도로 당길 때랑 그다음에 이걸 60도로 올려서 당길 때랑 30도로 올려서 당길 때가 다 근육이 달라요. 자극되는 부위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종류가 그런 간단하게 각도만 조절해도 되기 때문에 네. 이 운동이 기본 스트레칭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팔부터 어깨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다 네.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을 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제일 쉬운 그런 유연성 운동부터 하는 걸 누워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근데 궁금한데 제가 라운드 숄더가 조금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안 닿나요? 좀? 안 닿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노년분들은 그게 벌써 70년, 80년 이렇게 쌓인 거기 때문에 네. 젊으신 분들이 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럼 저도 한번 이거 해봐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저도 항상 이게 사실 저도 라운드 숄더가 있고 거북목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근데 네. 젊은 분이랑 네. 유연성이 좋아가지고 다 되실 거예요. 충분히 되죠. 아니 충분히세요. 되네요. 근데 요 부위가 약간 쫙 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 가슴 네. 쪽 앞쪽이랑 요 어깨에 만나는 자리 그리고 네. 특히 관절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뻐근한 느낌이 네. 오고요. 그러니까 요거 자세를 유지하고 네. 만세까지 이제 해주면 좋죠. 어깨 뒤쪽이 쭉 늘어난 느낌이 네. 쫙 드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배를 눌러주라고 하셨는데 네. 이 허리 전체 면적을 좀 바닥에 다 닿게 만드는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은 S라인이 있다 그러면 네. 그 아예 꾸부정하게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거기를 좀 지지를 해주는 역할도 네. 하고 쏙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급격하게 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요즘에 신전운동 좋다고 해서 신전운동을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네. 관절이나 협착증을 더 자극을 시키는 동작이 될 수 있어서 네. 기본은 이렇게 먼저 해주고 네. 그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게 좋으세요. 근데 너무 쉬운 운동인데 되게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코너 진행하면서 제일 쉬운 운동인 것 같아요. 효과도 있는. 그만큼 평상시에 의자에 네.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거나 네. 꾸부정하는 자세가 어차피 컴퓨터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네. 그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시원해요.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운동해주면은 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운동을 쫙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운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엎드려서 하는 건데요. 네. 그 엎드려서 하는 거는 보통 그 신전 운동을 이제 많이 요즘에 하시니까 네. 그거를 뒤로 확 젖혀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새우처럼 확 그렇죠. 꼬는 거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가지고 관절이 문제가 있거나 협착증이 많이 진행된 분들한테는 그걸 오히려 조장을 시켜가지고 통증이 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 그렇죠.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는 일단 가슴피는 연습하기 위해서는 등 근육이 일단 튼튼해야 되는데 네. 그 길이끈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S라인이 없으면 그걸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의 유연성이 좋고 하는 분들은 물론 그게 훈련이 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미 굳어버리는 몸 가지고 하려면 거기서 고장이 오히려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더 힘들고 그렇죠. 더 아프기만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엎드리는 자세는 허리에 좋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그 자세를 유지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 베개를요 가슴에다 대는 게 아니라 네. 배에다 대야 됩니다. 엎드릴 때요? 네, 엎드릴 때는 오. 베개를 배에다가 받쳐놓고 네. 그리고 엎드리는 네. 거예요. 오. 이래야 우리 허리가 네. 하중받는 동작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서 일어날 때 아이고 하고서 허리 아픈 게 없어질 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엎드리는 자세를 할 때는 편하게 있을 때는 고개 옆을 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리면 제일 좋은데 네. 예, 여기서 이제 신전 운동을 할 때 팔을 받쳐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 일단 저도 아파요. 네. 퇴행성 관절이 이제 저도 이제 50개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퇴행성 관절 있는 분들한테 이 뒤로 젖히는 걸 너무 하게 되면 네. 아프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고개만 살짝 이렇게 든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요? 네, 이 정도만 해도 그 길이끈에 대한 근육을 그 자극시키는 데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네. 요걸 이렇게 받쳐놓으면 조금 쉽고요. 그냥 내려놓고선 고개만 살짝 들으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5초에서 10초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젖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네, 힘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배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동작 처음 봐요. 그래야 허리가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외래에서 저희 주사 네. 치료할 때도 항상 베개는 배에다 받쳐놓고 합니다. 좀 과하게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자극을 받으면 네. 또 엎드려가지고 있는 자세에서 저절로 이제 상체가 더 크기 때문에 하중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좋은 버릇이지만 네. 그렇게 잘 거면 배에다가 이걸 받쳐놔야 허리가 덜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엎드려 자거든요. 엎드려서 맨날 이러고 자는데 이게 그러고 나면 허리가 이렇게 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휜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밑에다 네. 받쳐놓는 거고 엎드려 자는 건 안 좋으니까 네. 원래는 기다란 쿠션, 그러니까 자세 맞춰주는 것도 그 한 가지 요령이긴 한데 네. 기다란 쿠션이나 아니면 죽부인 옆으로 자기 위해서 우리가 하다가 불편하니까 엎드려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잘 때는 이렇게 자서 허리를 틀어지는 방향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네. 안고 잔다. 배우자를 안고 자면 참 좋지만 서로 귀찮아지니까 기다란 쿠션이나 아니면 죽부인 같은 거를 안고 한쪽 다리를 걸쳐서 네. 얘를 뒹굴뒹굴 하면서 자면 엎드려서 앉을 수 있어요. 골반이 틀어진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응용을 하시면 좋죠. 네, 가장 쉬운 운동, 이렇게 해서 하는 운동과 지금 엎드려서 하는 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운동인데요. 네. 강화 운동은 물론 누워서 하는 것도 이제 먼저 해보면 네.
이제 복근 강화 운동 하고, 네. 다시 뒤로 누워서. 예, 똑바로 누워서 네. 복근 강화 운동 할 때 윗몸일으키를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만 살짝 들어도 윗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오. 그 다음에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이제 바닥에 놓고 동시에 다리를 이렇게 살짝 들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실 한 요 정도밖에 안 올린 거잖아요. 네. 이렇게도 자극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충분히 거죠. 돼요. 네. 이거는 거의 군대에서 뭔가 벌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살짝만 올려도 되는데 만약에 이거 할 때 허리가 아프다 하는 느낌이 있으시면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자극이 받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살짝만 올려서 이걸 3초 내려놓고 내려놓을 땐 콱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살짝 올렸다가 내려놓고 그다음에 잘 되면 5초, 10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복근 강화 운동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조금 복근이 강해졌으면 이 높이를 높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네. 되고요. 지속 시간을 좀 길게 만들면 됩니다. 시간을 길게 하거나 높이를 올리거나 네. 그렇게 하면서 점점 강화시키면 된다. 복근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근도 알아봤는데 또 다른 좀 강화 운동이 있을까요?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네. 그 기본적인 우리 똑바른 손 자세가 유지가 되니까 특히 허벅지 근육이랑 엉치 근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는 앉아서 이제 할 수 네. 있는 방법을 앉아서 알려드릴게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쪽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을 때 네. 특히 이제 강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꾸부정한 자세를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자세도 일상생활 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우리 제일 안 좋은 게 바닥에 앉는 거거든요. 앞바다리에서 하는 그렇죠. 거. 네. 양반다리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 그다음에 그 바닥에 앉아서 어디 뭐 등 기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자세들이 100% 등을 구부리게 만드는 자세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자세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대표적인 게 우리 김장김치 바닥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들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네. 12월 초순이나 말쯤 되면 다 오세요. 선생님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보죠. 왜 오셨어요? 그러면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거의 뭐 한 70, 80%가 김장김치 해고 갔다 그러거든요. 그럼 내년에 하면 될까요? 본인이 머뭇머뭇해요. 보호자가 옆에 있거든요. 그거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하세요. 이제 내가 얘기는 해드리는데. 사드시고. 그렇죠. 저같이 이제 사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바닥 생활을 안 하려면 네. 의자에 앉는 버릇을 들여야 되고 이왕 가슴 피는 연습이 되려면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면 돼요. 이런 등받이가 꼭 있어야 좋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면 가능하면 이게 조금 더 높으면 좋고요. 네. 그래서 허리 받쳐놓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다들 잘하는데 다 허리 받쳐놓고 이러고 컴퓨터 하고. 맞습니다. 네,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붙이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오히려 또 붙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붙여요. 이 공간이 딱 뜨게 그냥 네, 특히 눕듯이. 이제 네. 소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게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TV 봐야 재밌거든요. 이렇게. 이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또 목도 일자로 빠지니까. 재미있지만 몸에 안 좋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허리가 일단은 받쳐지는 거는 기본인데 네. 등받이에 등을 붙인다. 그래서 등을 기대는 자세만 해도 저절로 펴지니까 이 자세가 허리 하중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책상이나 뭐 식탁이 있으면 바싹 끌어앉아서 팔꿈치를 그 위에다 내려놓고 앞을 쳐다보면서 생활하면 되니까 그 핸드폰도 휴대폰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받쳐놓고 보든지 아니면 독서대 위에다 올려놓고 보든지 매달아 놓고 보든지 방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뭔가 벌어질 수 있게 해놓으면 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본 동작을 항상 의자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전거 타는 것도 그래서 등을 붙이고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 기계로. 그렇죠. 네. 그다음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예전에 조금 저희 유행했던 요만한 플라스틱 의자 아시죠? 네. 강제로 허리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네. 그런 거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있는데 네. 그건 이미 다 의자에 있어요. 그걸 저희가 지키지 않을 뿐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미 있는데 그거는 등받이가 원래 없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거를 받치는 연습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한 거거든요. 네. 근데 노인분들한테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만 딱 받쳐놓으면 이게 구부러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버티려고 하면 그건 자세 유지를 못하니까 일단 기대는 자세만 해도 이것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등이 붙어있는 버릇을
내 습관처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또 한 가지 목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그것도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 운동하는 거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운동은 강화 운동 중에는 관절을 쓰지 않는 그 관절을 보호하면서 하는 운동들이 많아요. 그 네. 운동을 먼저 하고 나머지 관절 쓰는 운동을 천천히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허벅지 근육 자체 강화 운동이 앉아서 무릎을 피는 조금만 겁니다. 뒤에서 혹시 네.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금만 뒤로 가서 의자를 벽에 치워드릴게요. 네. 아, 뒤에서 다리가 안 나오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쪽으로 뻗어주시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그래서 뒤로 가겠습니다. 그 등을 일단 기댄 상태에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무릎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무릎을- 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릎을 네. 딱 펴주면 펴서 일단 허벅지에 힘이 빡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네, 그런데 여기. 요거를 발목까지 머리 쪽으로 당겨주면 요 오금쟁이 당기는 느낌이 나죠. 오금부터 이 아래까지 쫙 그렇죠. 당기는데요. 네. 이게 이제 허벅지는 강화 운동을 할 수 있고 네. 다리 앞쪽 근육도 동시에 강화되면서 종아리 있는 근육은 스트레칭이 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세를 10초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내려놓는 게 한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이게 한 번. 13구 내려놓는 게 한 번. 네.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양쪽 다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네. 네, 한쪽 다리를 하는 다행이네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동시에 하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에 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노년기에는 다리 운동을 할 때도 한쪽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무릎을 펴고 똑바로 당겨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0까지 세고 내려놓는 게 또 한 번. 많이 당기는데요, 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속 시간이 또 중요한데 대부분 이거 하고 오라 그러면 그냥 이제 오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그렇게 네.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니까 유지할 때는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래야 그 허벅지는 강화가 되면 무릎도 싸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이 동시 스트레칭이 되니까 네. 밤에 쥐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오. 그러니까 제일 기본 운동인데 재미없고 그 귀찮으니까 까먹고 안 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그렇죠. 의룡이님 딱 알아보셨네요. 무한도전 나오셨던 아, 분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 나오셨던 의사분 맞으세요. 아유,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네. 기억하시네. 다들 기억하시면 워낙에 또 인기 프로였다 보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걸 10초씩 하는 거를 왔다 갔다 10번을 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그렇죠? 2분도 안 걸리죠. 10초씩 한다 꽤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10번 그거를 10번을 네. 아까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마다 일어나서 10분씩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걷는 것보다 이걸 미리 하고 일어나면 돼요. 아, 근데 이게 정말 말씀이 맞는 게 네. 이걸 딱 하고 나니까 뭔가 여기 피가 잘 통하는 느낌? 네. 쫙 풀린 느낌 짜르르 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근육을 우리가 들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준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개념으로 근육을 먼저 움직이면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그냥 일어날 때 아이고 하고선 못 걷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10번 정도 하고 일어나면 그게 훨씬 줄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똑바로 서는 연습이 이제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10번씩 하고 또 일어나서 10분을 움직이는 걸 1시간마다 10번을 한다 그러면 10번씩 10번이면 100번이죠. 그렇죠. 원래는 300번 정도 하라고 그 교육을 시켜드리긴 하지만 네. 한꺼번에 그거 하는 건 도저히 못 하거든요. 갑자기 또 힘들게 하시려면 습관이 그렇죠. 안 형성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1시간마다 하는 게 좀 어려우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시라. 대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다음에 올 때 요것만 기억하고 오세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기본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이제 요 운동이 재미없지만 제일 좋은 운동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오면 그만큼 보상이 그다음에 보이니까 꾸준하게 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 딱 배우는 운동들 다 살펴보면 이게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한 몸을 만드는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어날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해주고 또 자기 전에도 한 번씩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의자에 뭐 TV 보다가 그냥 TV 보다가 그냥 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서 일어나고 네. 이렇게 생활 속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운동 같아요, 되게. 그렇죠. 이게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네. 하고 어디 우리 그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돈 내고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노년기 분들은 좀 힘드시니까 집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TV, 뭐 비욘디 채널 뭐 이렇게 네. 틀어놓고 보시면서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따라하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해보니까 도움도 되지만 네. 쉬우면서 도움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저희가 질의응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스쿼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스쿼트. 예. 근데 이렇게 벽이 있으면 좋아요. 네. 보통은 예, 스쿼트 한다 그러면 우리 뭐 잘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빼고 무릎은 앞으로 안 나가고 거기서 그대로 해서 일자를 이렇게 딱 만드는 근데 여기에 힘이 딱 주어지고 허벅지 주어지는 네.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아까 제가 구부리면 된다 그랬나요?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척추에 이미 이제 많이 불편한 게 이제 생긴 분들한테는 그 자세보다는 한 단계 아래 단계로 하면 좋으니까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벽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네. 벽에 약간 발을 앞으로 내밀고 네. 우리 어깨 높이로 이제 한 다음에 엉덩이를 대요. 저 여기 잡고 있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엉덩이를 네. 대고 그 다음에 등을 붙이세요. 네. 그러면 가슴 펴는 자세가 저절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30도만 구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해도 괜찮나요? 네, 이렇게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네. 무릎은 30도 이상 구부러지면 거기에 압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 퇴행성 관절염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리도 안 구부러지고 우리 엉덩이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미니 스쿼트라고 저는 얘기는 하는데 엉덩이랑 등이 벽에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내리는 겁니다. 좀 어디가 아프신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몸에 나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쿼트 그렇죠. 운동법인 거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 일단 처음 내릴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10초만 유지해도 허벅지 힘 들어가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럼요.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도 천천히, 올라올 때도 천천히. 네. 그래서 요걸 딱 유지하는 걸 한 5-6번만 해줘도 아까 앉아서 다리 운동하고 일어나서 등 붙이고 요거 한 5번 정도 하고 10분 왔다 갔다 한다. 이거를 잘만 유지하시면 우리 올바른 자세를 딱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 시간에 한 13분에서 14분만 투자하면은 그렇죠.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정말로. 이거 어떤 종류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만 굽히는 거 그렇죠. 맞죠? 네, 30도만 굽히면 이렇게 돼요. 해서 그러면 허리에는 부담이 덜 되지만 허벅지나 오. 엉치에 한 힘이 7, 8초 들어가요. 지나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네요. 네.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마다 조금씩 해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요 운동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앉아서 네. 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편한 방송이네요. 오늘 저는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방송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오늘 편하고 재밌고 유익한 운동 가져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다 보시니까 정말 쉽죠. 일단 정말 쉬운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노년분들이 하기에 정말 좋은 운동이다. 저도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젊지만 조금 힘이 들어가네라고 느낄 정도면 노인분들한테는 확실한 운동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너무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랑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이걸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90년을 넘게 써야 되니까 아껴 쓰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넘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딱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만들면 그걸 넘어서지 않게 꾸준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무리하지도 않고 오늘 배운 정도로만 하면 노년분들은 정말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운동 다시 보시면서 한 가지 따라해 보시고 생활 속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거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들어온 2가지 질문 정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블리 수진님인데요. 요즘 몇백만 원짜리 고급 의자들이 유행하던데 그런 거죠. 막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쵸? 아시죠? 네. 네. 그런 의자에 앉으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자세히 말씀하신 거겠죠.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의자보다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의자가 아무리 비싸도 거기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의자의 기능성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곡선은 또 특히 내 몸에 맞는 거를 조율할 수 있는 의자들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쓴다고 좋은 건 꼭 아니니까. 그래서 허리랑 등이 붙어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비싼 의자보다는 내 그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만 해도 허리의 하중이 절반으로 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처럼 요즘에는 45분 하고 10분 쉬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저희는 50분 하고 10분 저도 쉬었잖아요. 50분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쉬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건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얘기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한 시간에 한 번, 그러니까 10분씩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 자주 한다. 오래 앉아있지 말고 컴퓨터를 하든 책을 보시든 뭐 TV를 보든 간에 자주 일어나서 움직인다라는 개념만 있으면 올바른 자세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50분 정도 하셨으면 10분 정도는 자세를 위해 한번 일어나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광심님 질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무릎 보호대를 하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보호대를 하면 통증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아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그 무릎 자체를 싸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관절염 자체의 그 진행 기수가 총 우리가 4단계로 나눠지긴 하는데 3단계, 4단계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걷기는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대를 쓰면 좋고 대신 보호대를 하루 종일 사용을 하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걸어야 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동작을 할 때 특히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는 상황이나 아니면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 된다 그러면 그때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끝나면 풀고 또 움직이는 자세로 하면 통증이 이제 예방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복대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복대는 저도 써요. 지금도 쓰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항상 위에다 갖다 놓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 보호하듯이 허리도 보호해야 됩니다. 진료 보실 때 이렇게 차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복대를 이제 사용하면서 내가 이걸 언제 쓰게 하고서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진료 볼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설거지 할 때 써요. 설거지 할 때요? 그렇죠. 네. 설거지는 그 싱크대 높이는 저 키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막 이렇게 조절하려면 몇 천만 원씩 드는데 요즘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공비가 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복대를 차게 되면 내가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하는 걸 보호할 수 있거든요. 30분이면 어차피 설거지는 끝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차는 건 근육이 약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차는 거는 보호대 역할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뭐 택배가 왔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간다거나 그럴 때는 저는 차고 미리 나갑니다. 좀 짧은 시간 안에 자세가 망가질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때 그렇죠. 그런 보호대를 이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좀 공감 가는 게 제가 집에 설거지를 하면 키가 크다 보니까 네. 거의 뭐 엄청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그냥 허리를 숙여버리는. 네, 안 그러면 그런 다리 것 이렇게 같아요. 벌리고 하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네.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리는 대신에 다른 고관절이나 이런 쪽에서 보상을 하게 되니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돼서 그 보호대는 뭐 무릎 관련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다른 데 보호대 하는 것도 장시간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을 할 때 날 진짜 보호하는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부분들도 되게 이런 거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좀 집안일 하실 때나 자세가 망가질 우려가 있는 특히 뭐 집안일들이겠죠. 네. 하실 때 복대 이런 거 쓰고 복대 갖고가 아니라도 무릎 보호대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보호대를 사용하셔서 자세 유지하면서 집안일 하시면 좀 많이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까지 오늘 살펴보고 좋은 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조금 다 요즘 워낙 자세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뭐 오늘 제목은 또 5년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 저도 사실 뭐 저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목도 안 좋고 막 탈출증도 있고 다 네.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근골격 질환은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젊었을 때부터 그 버릇을 어떻게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내가 고생하지 않고 수술 안 하려면 그때 잘 아껴 쓰고 지켜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거니까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되 그 자체를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요. 어떤 도구를 이용하거나 이런 의자 같은 기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걸 명심하셔서 어렵게 뭘 더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자세라는 게 저희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네. 오늘 운동 잘 따라해 보시고 건강하게 바른 자세로
좀 노년까지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운동 따라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교수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